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보로노이입니다. 보로노이는 4세대 EGFR 표적 치료제 분야의 선두주자이며 글로벌 빅파마의 인수 후보 1순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약 3조 6천억 원이며 핵심 파이프라인인 VRN11은 4세대 EGFR 억제제입니다. VRN11 단독 기준으로 추정 파이프라인 가치는 약 334억 달러에 달합니다. 보로노이는 2015년에 설립된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텍으로 2022년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암세포가 가진 특정 단백질만을 골라 억제하는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핵심 파이프라인인 VRN11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4세대 EGFR 억제제이며 최근 AACR 2026 학회에서 발표된 데이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세계 최초로 뇌 투과율 200%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확보한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VRN11은 비소세포 폐암의 1차 및 2차 치료 옵션으로 기대되며 EGFR C797S 환자에서 100%의 반응률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 파이프라인인 VRN10은 허투이 양성 유방암을 표적으로 하며 뇌전이 치료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고 항체 기반 치료제와의 병용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기 임상에서 종양 축소도 확인되었죠. 이외에도 자가면역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VRN4, 오릭과 공동 개발 중인 EGFR 엑손 20 억제제 VRN7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VRN13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로노이는 인천 송도의 매드캠랩과 바이올로지랩을 운영하며 미국 보스턴 바이오텍 클러스터와도 연계된 글로벌 연구 거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AACR과 ASCO 같은 주요 학회에서 데이터를 꾸준히 공개하며 글로벌 다기관 임상 1비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 동력 첫 번째, VRN11의 임상 성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효능과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먼저 EGFR C797S 변이 환자에서의 반응률은 100%입니다. 유효 용량 이상을 투약한 6명 전원이 종양이 줄어드는 부분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이 변이에 대해 승인된 치료제가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두 번째, 그레이드 3 이상 부작용 발생률은 단 1.5%에 불과합니다. 현재 표준 치료제인 오시머티닙이 11%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심지어 480mg까지 용량을 올려도 중증 부작용이 0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뇌 투과율은 200%를 기록했습니다. 오시머티닙의 20%와 비교하면 1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폐암이 뇌로 전이된 환자들은 치료 옵션이 매우 제한적인데 보로노이가 이 부분에서 세계 최초로 인체 임상 데이터를 확보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증 치료 경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병 통제율은 96.8%에 달합니다. VRN11과 오시머티닙 타그리소를 비교한 표를 보시면 타겟 결합력에서 VRN11이 56배, 오시머티닙이 15배로 VRN11이 4배 더 우월합니다. 뇌 투과율은 200% 대 20%로 10배 차이가 나며 그레이드 3 이상 부작용은 1.5% 대 11%로 VRN11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VRN11이 더 잘 듣고 더 안전하며 뇌에도 잘 침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 동력 두 번째는 VRN11의 임상 개발 전략입니다. VRN11은 단순한 2차 치료제가 아닙니다. EGFR C797S 변이 2차 치료부터 1차 치료, 그리고 뇌전이까지 EGFR 폐암 전 영역을 커버하는 확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2025년 4분기에는 SM에서 아시아에서 중증 EGFR 환자 임상 데이터를 공개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임상 1비 이상을 개시하며 C797S 및 1차 치료 환자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뇌전이 데이터를 ASCO 2026에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2027년 이후에는 오시머티닙과 직접 비교하는 임상 3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VRN11의 적응증 확장 경로도 중요합니다. 첫째, EGFR 2차 C797S 변이 환자에서 100%의 반응률을 바탕으로 가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둘째, EGFR 2차 언노운 변이 환자에서는 96.8%의 질병 통제율을 보여 오시머티닙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셋째,
1차 치료 진입을 통해 40개월 이상 생존 기간을 기대하며 글로벌 1위 이상을 진행 중입니다. 넷째, 뇌전이 환자에게는 200%의 뛰어난 뇌 투과율을 바탕으로 2차 치료 가속 승인 경로를 열 수 있습니다. 성장 동력 세 번째는 VRNC과 다각화된 파이프라인의 가치입니다. VRNC은 허투이 양성 유방암을 타겟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허투이 양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약 20%를 차지하는데 기존 치료제들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뇌전이 환자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항체 약물 복합체인 TDXD의 간질성 폐질환 부작용 문제입니다. VRNC는 이러한 두 가지 한계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뇌 투과율이 우수하며 240mg까지 투약해도 그레이드 3 이상 부작용이 0건이었습니다. 또한 항체 약물 복합체와 병용 시 시너지를 통해 효과가 극대화되는 기전까지 확인되었습니다. VRN11 파이프라인의 추정 가치를 보시면 EGFR C797S 2차 치료가 42억 달러, 언노운 변이 2차 치료가 48억 달러, 1차 치료 진입 시 162억 달러, 그리고 뇌전이가 82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들을 모두 합산하면 VRN11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약 334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제 보로노이의 재무 현황과 글로벌 비교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 가치를 RMPV 기준으로 산정하면 VRN11 2차 C797S 변이 치료는 100%의 성공 확률의 42.6억 달러, VRN11 2차 언노운 변이 치료는 33.8%의 성공 확률의 47.6억 달러, VRN11 1차 치료는 33.8% 확률의 162억 달러, VRN11 뇌전이 치료는 33.8% 확률의 81.7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들을 모두 합산한 VRN11 파이프라인의 총 가치는 약 334억 달러입니다. 이는 가중 평균 자본 비용 10%, 잉여 현금 흐름 비율 48%를 가정한 수치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3조 6천억 원, 즉 36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VRN11만으로도 현재 시총 대비 약 9배의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유사 기업과의 비교도 흥미롭습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 뉴발런트의 ALK 억제제는 시가총액이 78억 달러인데 ALK 돌연변이는 비소세포 폐암의 3에서 5%를 차지하는 반면 EGFR은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시장 규모 차이만큼 보로노이의 잠재 업사이드는 6에서 10배 이상 더 클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죠. 또한 레볼루션 메디슨이 다락소나라십으로 260에서 320억 달러의 인수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점을 기억하면 EGFR 시장이 RAS 시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보로노이의 인수 프리미엄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보로노이는 2015년에 설립되어 2022년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2025년 4분기 기준 임직원 수는 152명, 자산은 약 1,712억 원, 그리고 송도와 보스턴에 연구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밸류체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로노이 성장의 수혜자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VRN11의 승인 및 시파는 파이프라인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글로벌 빅파마의 인수 가능성을 높여 관련 생태계 전반에 수혜를 가져올 것입니다.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수혜 생태계가 펼쳐집니다. 첫째, 원재료와 소재 공급 측면에서는 위탁 생산 및 위탁 개발 기업들, 그리고 의약품 원료 합성 소재 기업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둘째, 임상 및 진단 파트너 측면에서는 VRN7을 공동 개발 중인 오릭 온콜로지와 글로벌 임상 시험 기관들, EGFR 동반 진단 기업, 그리고 차세대 시퀀싱 진단 기업들이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빅파마 M&A 측면에서는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베링거 인게라임 같은 기업들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표적 항암제 수혜 측면에서는 EGFR 관련 바이오텍 섹터 전반, 허투이 기반 치료제 기업, RNA 면역 항암 기업, 그리고 항체 약물 복합체 개발사들이 보로노이의 성과에 연동되어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밸류체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밸류체인 분석 영상을 계속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인사이트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밸류체인 첫 번째, 임상 생태계 직접 수혜 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 기업은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오릭 온콜로지입니다. 보로노이와 VRN7, 즉 오릭-114를 공동 개발 중인 파트너사이며 존슨앤존슨의 얀센과도 협업 중입니다. VRN7의 임상 성과가 오릭 주가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임상 수탁기관, 즉 CRO입니다. 현재 호주와 한국을 기반으로 임상 1상을 진행 중인데 AACR, ASCO, SMSO에서 데이터 공개가 이어지면 임상 1비 이상으로 확대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는 CRO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동반 진단 및 차세대 시퀀싱 기업입니다. EGFR C797S 변이 환자를 선별하려면 차세대 시퀀싱 동반 진단이 필수입니다. 보로노이가 가속 승인을 받는 순간 이 동반 진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국내외 분자 진단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밸류체인 두 번째는 글로벌 빅파마 인수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간접 수혜 생태계입니다. 레볼루션 메디슨이 260억에서 320억 달러의 인수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사례를 기억하실 텐데요. EGFR 시장은 RAS 시장보다 3에서 8배 더 크기 때문에 보로노이의 인수 프리미엄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인수 후보 1순위는 존슨앤존슨입니다. 이미 오릭을 통해 보로노이와 VRN7 공동 개발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EGFR 폐암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입니다. 실제로 오릭과 얀센의 콜라보도 진행 중이죠. 두 번째 후보는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현재 EGFR 표준 치료제인 오시머티닙을 보유하고 있는데 4세대 약물인 VRN11이 임상 3상 승인을 받으면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베링거 인게라임, 로슈, 화이자 등이 잠재 후보군입니다. 특히 베링거 인게라임은 존게르티닙으로 EGFR 시장에 이미 참전해 있으며 보로노이의 뛰어난 뇌전이 데이터와 안전성 프로파일은 파이프라인 보안 차원에서 매우 매력적인 인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수혜 연관 기업들을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상 파트너로는 오릭 온콜로지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VRN7 공동 개발사로서 VRN7의 임상 성과가 오릭 주가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CRO사 역시 VRN11의 임상 1비 이상 확대 시 위탁 임상 수요가 급증하여 큰 수혜를 볼 것입니다. 인수 후보로는 존슨앤존슨이 1순위입니다. 오릭을 통해 이미 협업 중이며 EGFR 포트폴리오 확장 의지가 강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오시머티닙 방어 차원에서 선제적 인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2순위 후보입니다. 유사수의 기업으로는 EGFR 표적 치료 섹터 전반이 있습니다. 보로노이의 성과는 EGFR 표적 치료 분야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촉진할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진단 파트너인 차세대 시퀀싱 진단 기업들 또한 EGFR C797S 동반 진단 수요 급증으로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간접 수혜로는 베링거 인게라임, 로슈가 있으며 VRN11의 경쟁 또는 인수 시나리오에 따라 EGFR 시장 재편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확대로 허투이 치료제 기업들이 VRN10의 임상 1비상 진입 시 허투이 유방암 섹터에 대한 동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과 핵심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VRN11 파이프라인의 가치 합계는 약 334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현재 보로노이의 시가총액이 약 36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VRN11 단독만으로도 현재 시총 대비 약 9배의 잠재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EGFR C797S 반응률 100%입니다. 유효 용량 이상을 투약한 6명 전원이 반응을 보였으며 현재 이 변이에 대한 승인 치료제가 전 세계에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미충족 의료 수요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이죠. 둘째, 뇌 투과율 200%라는 세계 최초의 인체 임상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오시머티닙의 20% 대비 10배 높은 수치로 이 하나만으로도 뇌전이 환자에 대한 2차 치료 가속 승인 경로가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레이드 3 이상 부작용이 단 1.5%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480mg까지 용량을 올려도 중증 부작용이 0건이었습니다. 이는 용량을 더 올릴 여지가 기존 약물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EGFR 약물 중 가장 안전한 약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빅파마 인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존슨앤존슨이 이미 협업 중이며 레볼루션 메디슨이 260억에서 320억 달러의 인수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사례가 보로노이의 잠재적 인수 가치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임상 단계 바이오텍의 특성상 임상 실패 시 주가 급락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EGFR 1차 치료 임상 3상 데이터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글로벌 빅파마 인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밸류에이션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환 리스크와 글로벌 바이오텍 섹터 투자 심리 변동 또한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보로노이를 4세대 EGFR 표적 치료제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성장 동력을 다시 정리하면 EGFR C797S 반응률 100%, 뇌 투과율 200%라는 세계 최초 임상 데이터, 그리고 그레이드 3 이상 부작용 1.5%라는 세 가지 놀라운 숫자가 이 회사를 설명해줍니다. 여기에 임상 1비 이상 글로벌 다기관 확대를 통해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목할 밸류체인으로는 VRN치를 공동 개발 중인 오리온콜로지, 그리고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유력 인수 후보군, 글로벌 CRO 및 동반 진단 기업, 그리고 EGFR 표적 치료 섹터 전반이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파이프라인 가치가 약 334억 달러로 추정되어 현재 시총 대비 약 9배의 잠재 업사이드가 있으며 빅파마 인수 프리미엄 시나리오와 EGFR 1차 치료 진입 기대감도 매우 큽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결정은 항상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인사이트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